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요. 예비 신랑의 첫사랑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예비 신부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예비 부부인 저희는 동갑내기이고 외국에서 만나 연애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예비 남편, 그러니까 현재 남친에게는 지독한 첫사랑 누나가 있어요. 어머니들끼리 친자매 같은 사이여서 꼬맹이 시절부터 함께 컸다고 들었어요. 그 누나와는 2살 차이 납니다. 그러다 중학생이 되고 남친에게 첫사랑이자 짝사랑이 시작된 거죠. 무려 8, 9년을 그 누나만 봤다고 합니다. 그 누나는 관심도 없고 다른 남친들 있었고요. 남친은 5월쯤 귀국했고 여름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남친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 한 여자 사람 친구가 제게만 몰래 남친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건 실명이 아니라 가명입니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현석이는 절대 그 언니 못 잊을 거예요. 현석이한테 그 언니는 거의 신적인 존재거든요. 현석이가 그 언니 말을 그냥 넘긴 걸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저한테 너무 다정하고 항상 사랑받는다는 생각이 들게 잘해주는 남친이 그럴 리 없다고. 과거는 어떻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절 보는 그 친구 눈빛이 지금 생각해보면 가엾게 여기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너무 후회돼요. 그 충고를 안 들은 게. 남친이 한국에 온 후 제일 처음 부모님도 아닌 그 누나를 제일 먼저 만났다고 합니다. 전 몰랐어요. 최근 들어서야 알았어요. 그 누나 SNS를 보다가 화장품과 지갑을 찍어 올린 사진을 보게 됐는데 글 내용이 현석이가 사준 선물, 우리 애기가 커서 누나 선물도 다 사주네, 어구 였습니다. 그 게시글을 보고 물어보자 남친은 오랫동안 못 받고 선물도 빨리 주고 싶고 결혼 소식도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어 누나를 먼저 찾아갔던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진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결혼 준비로 한창 바빠서 데이트도 못 하다가 오랜만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어 남친과 동생이 사는 집에 갔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서야 연락이 왔어요. 어디냐 물으니 친한 형이 많이 위독해 병원에 있다고 했어요. 저 역시 그 형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남친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틀 전 알게 된 그 진실은 그 누나와 함께 새벽에 바다를 보러 간 것이었고 함께 아침을 먹고 그 누나를 집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저에게 연락해 병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아픈 사람을 팔아가며 거짓말을 했어야 했냐 하니 누나와 본인은 친남매와 같으며 누나도 내가 괴롭고 힘들 때 언제든 달려와 주는데 해외에 있을 때 몸도 마음도 지쳐 울며 전화하니 바로 이틀 뒤 왔다고 하더라고요. 힘든 상황에 누나를 외면하는 것도 어렵고 둘의 관계와 상황을 제가 이해할 수 없을까봐 짧은 생각에서 나온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일로 남친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했고 남친은 정말 절 사랑한다. 누나는 그냥 누나일 뿐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그냥 누나인가요? 저는 그냥 누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요.
왜 백년손님은 사위만 돼야 하는 거죠? 사돈에게 죄송하다는 톡을 보내신 엄마라는 제목으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결혼 3년 차에 맞벌이하고 애가 아직 없는 부부이며 반반 결혼에 시댁 지원 없었습니다. 시댁 방문은 생신, 명절, 어버이날 방문 외에 비정기적인 만남 드물게 있고 안부 전화는 일절 안 합니다. 물론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안부 전화 안 하고요. 명절 때는 친정, 시댁 번갈아서 먼저 가거나 아예 부부 해외여행을 갑니다. 해외여행 가는 경우에는 명절 전후로 따로 찾아뵙습니다. 제사는 친정은 없고 시댁에는 명절 제외 연일에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평일 밤에 피곤하고 그래서 남편만 보냅니다. 첫 제사 때는 도의상 참석해서 앉아있다가 절만 했습니다. 이후는 계속 갈 마음이 없습니다. 시댁 방문하면 요리, 설거지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시어머니가 식사 준비하시면 후에 그릇 놓는 정도는 남편과 함께 합니다. 남편도 친정 가면 그 정도 합니다. 남편이 저보다 성격이 좀 더 싹싹한 편인데 백년손님인 사위가 싹싹하니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친정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고 아빠가 아직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어요. 일단 수입이 많으셔서 친정에 가면 거의 얻어먹는 편이고 사드린다 하면 후에 은퇴하면 사달라고 하시며 한사코 사주십니다. 시댁에는 거의 저희가 사드리는 편입니다. 대형 가전부터 몇 번 바꿔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불만은 전혀 없고 시댁 같은 경우는 시부모님이 사달라고 하셔서 사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예의라 생각해서 저희가 자진해서 금전적인 부담하고 그러는 편입니다. 노후 준비는 되어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시부모님은 제 앞에서 며느리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시거나 터치는 일절 없으시고 결혼 초에는 며느리의 도리 운운하시며 그럴 기미가 조금 보였으나 남편이 나서서 전부 제지해주고 세게 나갔더니 그 후부터는 안 그러십니다. 옛날 분들이라 며느리 도리가 당연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약간의 불화 정도는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렇다고 안 좋으신 분들이 아니라 좋으신 분들입니다. 물론 그 불화라는 것도 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속으로 며느리에 대해 불만이 많으시거나 남편이나 주위에 불만을 토로하시는 정도겠죠. 시부모님 마음에는 안 드는 며느리일지 모르겠지만 전 제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된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살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올해 추석도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얼마 전에 친정 다녀왔는데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저는 TV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저보고 너 그래도 시댁 가면 설거지는 잘 하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보고 설거지하기 싫으면 놔두라고 내가 하겠다고 했고 시댁 가면 내가 손님인데 설거지를 왜 하냐고 하면서 그럼 엄마도 사위한테 설거지 시키던가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아이고 사위한테 어떻게 설거지를 시켜 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그러면 시댁 가서 지금까지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야? 하시면서 사돈한테 죄송해서 어쩌냐고 하시길래 뭐가 죄송하냐고 사위랑 며느리가 왜 다르냐고 원론적인 얘기들을 했는데 엄마가 그래 알았다 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이해는 별로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엄마도 옛날 분이라 이거죠. 그리고 말하다가 또 알게 된 사실인데 작년 명절 때 친정에 먼저 왔더니 엄마가 사돈한테
저희 딸이 시댁에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카톡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회신이 괜찮아요. 우리 며느리가 무슨 생각이 있겠죠. 라고 왔다고 훈훈하게 끝났다고 하시네요. 여기서 무슨 생각이 있겠죠. 라는 건 명절 때 친정 먼저 가는 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며느리가 뭔 생각이 있어서 그럴 거라 생각하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겠다. 뭐 이런 거네요. 참 훈훈하네요. 이번 설거지 사건으로 제가 엄마한테 침 튀겨가며 설명해서 엄마가 알았다고 해서 망정이지. 아니면 시댁 가서 설거지 안 했다고 또 죄송하단 카톡 보내셨을 것 같아요. 아니, 앞에서는 알았다고 하고 또 죄송하다는 카톡 보냈을 수도 있. 엄마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잘못한 게 아닌데 잘못했다 하면 그게 정말 잘못된 줄 안다고 그랬는데 알겠다고는 하셨는데 글쎄요. 어르신들 마음이 쉽게 변하기는 힘든가 봅니다. 저는 남편도 잘 만나고 시부모님도 나름 잘 만나서 시댁 스트레스 전혀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반대로 시부모님이 며느리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계신 것 같네요. 며느리한테 불만은 많은데 뭐라 하지 못하는? 왜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며느리를 정말 백년 손님으로 생각하는 시부모님들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저와 제 시부모님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계속 불편함과 불만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겠죠. 겉으로만 하하호호 화기애 훈훈하면서 저희 친정 엄마의 죄송하다라는 카톡을 보고 시어머니는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날이네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제보가 있으시다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